독재, 억압, 경제 파탄. 망해야 할 조건은 전부 갖췄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직 숨이 붙어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상식을 아득히 벗어난 주체 사상으로 버티는 기적의 좀비 국가라고나 할까요? 물론 붕괴라는 시한폭탄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맞대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가장 신경 쓰이는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죠. 저도 예전에 북한이 무너지는 과정 자체는 다룬 적이 있는데 자료를 파다 보니 정작 중요한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진 게 없더군요. 북한이 망했다.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은 크게 두 가지 썰이 돕니다. 하나는 완충지대 포기 못해라며 중국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설, 다른 하나는 중국한테 땅 뺏길라 한국군이 북진한다는 설이죠. 북한이 중국 땅이 되면 통일은 영영 물 건너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실전에서도 이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갈까요? 북한 정권이 증발하는 순간 현장은 어떤 아수라장이 되고 한중 양국은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지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북한 급변사태라고 하죠. 쉽게 말해 김정은 리더십이 마비되고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사태의 트리거는 다양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배신감을 느낀 엘리트층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리스크가 터져서 갑작스런 권력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이게 단순히 독재 끝났네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강타할 초대형 태풍이거든요. 북한은 국가 자체가 거대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약 밀매, 비트코인 해킹, 심지어 생화학 무기까지 어둠의 세계에서 취급하는 건 다 쥐고 있으니까요. 이 위험한 물건들을 통제하던 중앙 권력이 사라진다?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노동당 간판이 내려가면 군부 실세들은 창고 털어서 무기 챙기고 각자 도생하러 튀겠죠. 대규모 탈영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 뒤엔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무기를 쥔 군벌들이 내전을 벌이고 조폭과 무장 강도까지 합세해서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굶주린 군중은 김씨 일가 동상부터 때려 부술 테고 먹고 살기 위해 국가 창고를 약탈할 겁니다. 피란민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겠죠.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보던 그 참상이 저 멀리 중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 파주 북쪽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국제사회는 두 가지 이유로 패닉에 빠집니다. 첫째, 난민 쓰나미입니다.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 살 길 찾아 떠날 텐데 지뢰밭 깔린 휴전선보다는 국경 넘기 쉬운 중국 쪽으로 쇄도할 공산이 큽니다. 중국 입장에선 악몽이죠. 만주에만 조선족이 200만 명인데 여기에 탈북민 50만 명이 섞인다? 동북 삼성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남밀은 아닙니다. 6.25 때도 350만이 내려왔는데 휴전선 열리면 500만 명이 남아할 거란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량 살상 무기죠. 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핵무기 포함입니다. 핵탄두 최소 35발에 화학무기는 수천 톤,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까지. 내전 중인 군벌들이 이 비싼 물건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상상해보세요. 이걸 테러단체에 팔아넘기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는 그날로 테러와의 전쟁 시즌2 개막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 사강국이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개입해야죠. 군대가 직접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널브러진 핵무기부터 수거해야 하니까요. 명분도 충분합니다. 유엔 헌장 51조,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면 되거든요. 아니면 유엔 헌장 7장 42조에 따른 인도적 개입이나 북한 내부 요청을 구실로 삼을 수도 있고요. 조건만 맞으면 북한 땅 따먹기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레이스에서 스타트는 한국이 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들 합니다. 미친 군벌이 서울에 핵 버튼이라도 누르면 끝장이잖아요. 쏘지 않아도 위기감만으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나락으로 갈 테니까요. 게다가 우리 육군 병력이 상당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는 명분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북한 땅을 케이크 자르듯 나눠 먹을지도 모릅니다. 통일은커녕 영구 분단이 되는 거죠. 개입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과연 준비는 돼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다 계획이 있더군요. 대표적인 게 작전계획 5029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 터지면 한미연합군이 들어가서 상황 정리하고 안정화시키는 매뉴얼이죠. 내전이 터지거나 핵무기가 유출되는 등 상황별로 6가지 시나리오가 짜여 있습니다. 선제 타격이냐, 인도적 지원이냐, 디테일하게 나뉘어 있고요. 군사작전 말고 정부 차원의 충무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900이랑 3300으로 나뉘는데 충무 900 계획은 북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통치 매뉴얼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 파견해서 치안 잡고 행정 시스템 돌리는 법이 담겨 있고, 충무 3300은 대규모 탈북민 수용과 이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다룹니다. 이동 경로나 구체적인 행정 조치 같은 건 기밀 사항으로 꽤 꼼꼼하게 준비된 걸로 압니다. 나름 대비는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독하게 칼을 갈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이죠. 베이징 입장에서 북한 진입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학계에서도 기정사실로 보고요. 이미 압록강 건너 단둥에서는 매년 도하 훈련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출된 소개야, 일명 병아리 계획 같은 문건만 봐도 알 수 있죠.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북한이 사라지고 통일 한국이 들어선다?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 차로 몇 시간이면 닿습니다. 완충지대, 즉 쿠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6.25 때 마오쩌둥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며 참전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또 사람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탈북민 이슈죠. 만주에 사는 조선족들은 뿌리가 한민족인데 여기에 진짜 북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밀려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조선족 사회에서 독립의 불씨가 한번 당겨지면 그 열기는 순식간에 내몽골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까지 번져 대규모 연쇄 독립 시위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의 향방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무기들이 중국 내 반체제 지하 조직이나 소수민족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즉시 이 무기를 협상 카드로 쥐고 중국을 향해 독립을 외칠 겁니다. 즉, 북한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치명적인 균열을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붕괴의 트리거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들이 개입할 때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1단계로 국경을 봉쇄해 탈북 루트를 차단하고 2단계로 신속 대응 부대를 투입해 주요 도시를 장악한 뒤 핵무기부터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출격 대기 중인 중국의 신속 대응 전력만 무려 20만 명에 달합니다. 유사시 단 48시간 내에 국경을 넘어 평양을 접수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할 태세죠. 이후 후속 병력으로 치안을 잡고 친중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게 그들의 큰 그림입니다. 말 잘 듣는 완충지대로 정권을 갈아 끼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휴전선 바로 너머에 수십만 인민해방군이 주둔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안보 위기가 닥칩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오냐고요? 그들에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조중우호, 협력상호, 원조조약입니다. 1961년에 맺은 이 조약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내부 군부 세력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중국은 초청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주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죠. 우리 한국도 명분은 확실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며 통치권을 회복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엄연한 주권 국가로 대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들 겁니다. 북한은 독립국가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발목을 잡겠죠. 한국 헌법은 너희 사정이고 국제법상 명분이 없다고 막아설 게 뻔합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조차 중국의 입김이 센 유엔 무대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외교전으로 유엔 내의 우호 세력을 탄탄하게 구축해둔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엔 총회 결의 제376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전역에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유엔의 임무라고 못 박았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도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다국적 연합군의 개입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한국군 단독 작전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프리패스는 북한 내부의 요청입니다. 반김정은 엘리트 세력이든 일반 주민이든 그들이 한국군을 부른다면 국제법상 개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전시작전권 환수나 사전 공작이 필수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한중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뛰어드는 복마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권 쟁탈전에 참전할 테니까요. 미국은 한미 연합작전을 펼칠 테고 러시아도 국경을 넘어 병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혼란을 틈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숟가락을 얹으려 들 겁니다. 전 세계의 주목들이 한 곳에 모이니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 아니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열강들이 적당한 선에서 북한을 나눠 먹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 4분할론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 영토를 4조각으로 나누고 평양은 공동관리구역으로 두자는 구상이죠. 학계에서도 꽤 진지하게 다루는 시나리오인데 한국 영토가 대동강까지 넓어진다 해도 우리에겐 악몽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완전한 통일은 물 건너가고 국경선이 압록강이 아닌 대동강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죠. 게다가 중국이 차지한 땅을 순순히 내놓을까요? 알박기가 시작되면 한국에겐 뼈아픈 가시가 됩니다. 어떤 분할안이든 우리에겐 손해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을 다시 남북으로 가르는 겁니다. 붕괴 직후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중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지겠죠. 힘의 균형이 팽팽하면 중간선에서 타협하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휴전선이 북상하거나 오히려 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반쪽짜리 결과라 한국엔 비극입니다. 사실 이런 어정쩡한 분할은 한국도 중국도 원치 않는 그림입니다. 중국의 제일 원칙은 현재의 북한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충지대를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거죠. 한국은 북진 통일, 중국은 친중 정권 수립, 양측의 최선이 상대방에겐 최악이 되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중국에겐 껄끄러운 미래라면 한국 입장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 중에 최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북한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경우입니다. 휴전선이 곧 중국과의 국경선이 되는 거죠.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막대한 통치 비용 때문에 중국에게도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들 평가하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북한 땅이 중국 영토가 되고 수도 서울이 중국군의 코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우리가 북진했을 때 베이징이 느낄 위협을 반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안보 지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200만 병력과 600기의 핵탄두가 우리를 직접 겨누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5세대 스텔스기, 최첨단 미사일, 항공모함에 군사위성까지 갖춘 거인과 마주하는 겁니다. 머리맡에 이런 살벌한 무기들이 깔려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보 불안은 극에 달하고 이는 곧 경제적 예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운명을 보세요. 1대1로라는 명목으로 차이나 머니를 부리고 결국 빚더미에 앉혀 경제를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요 인프라가 하나둘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발목 잡힌 파키스탄이나 아예 경제가 종속되어버린 라오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말을 안 듣는다? 제2의 사드 보복과는 비교도 안 될 초강력 경제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정부가 신의 한 수를 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가장 끔찍한 모델은 몽골입니다. 대중무역 의존도가 82%에 달해 중국의 결정 하나에 몽골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국경을 닫으면 바로 질식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까지 장악해
해상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을 틀어준다면 한국은 바다를 잃은 몽골처럼 사실상의 내륙국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2천만 명이 넘는 잠재적 노동력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 됩니다. 반면 중국은 이걸 동북 삼성 경제 개발의 땔감으로 알뜰하게 써먹겠죠. 한국에게 닥칠 악재는 단순히 경제지표 몇 개가 나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까운 시나리오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동해와 서해의 제해권을 중국이 장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해는 중국 어선들의 앞마당이 되고 동해는 북극 항로를 독점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기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족의 대규모 이주입니다. 마치 소수민족 자치구를 만들 때처럼 엄청난 인구 물량 공세로 한반도의 인구 구성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다행히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꼴을 눈뜨고 지켜볼 리 만무하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이 플랜 B를 가동할 때입니다. 일단 북한의 친중 괴뢰 정권을 세운 뒤 야금야금 만주 경제권으로 흡수해 사실상 중국의 꼭두각시 위성국으로 만드는 전략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름만 국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중국 북조선 자치구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손 놓고 구경만 했다가는 설마 했던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넋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들은 한국에게도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히든 카드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국론 통일이라는 거대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사전 작업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북한 내부를 미리 포섭하는 겁니다. 상층부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가진 엘리트들을 규합하고 기층 민중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심어두는 이른바 상하 양동 작전입니다. 북한 붕괴 시 내부 세력이 한국에 SOS를 보낸다면 우리 군이 개입할 국제법적 명분이 완벽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건 중국은 이미 이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쪽에 줄을 선 북한 엘리트들은 이미 포섭되어 있습니다. 급변 사태가 터지면 중국군은 이들을 앞세워 평양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워뒀죠. 중국의 사이버 심리전 부대 또한 악명 높습니다. 우리 역시 이에 맞서 북한 내부의 불만 세력을 포섭하고 자유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심리전과 밑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결정적입니다. UN 국제법상 혼란이 수습된 후 통치권의 향방은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누구의 품에 안길지 결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난이도가 극악인 과제죠.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치밀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야만 합니다. 내부 포섭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면 다음은 국제사회를 설득할 차례입니다. 국제법적 개입 근거를 확보하고 주요 열강들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합법적이며 너희에게도 이득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해 일종의 외교적 알박기를 시전해야 합니다. 분단 피해국이라는 우리의 도덕적 명분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내전에 대비한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고 실전적인 북진 매뉴얼을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중국이 압록강 도하 훈련을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로 독자적인 행동엔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유엔군의 깃발을 빌리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고도의 외교적 줄타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게 지상군 투입이 부담스러울 테니 그건 우리가 맡겠다는 식으로 딜을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며 운신의 폭을 넓히고 사전에 합의된 주도권을 바탕으로 유사시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논문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통일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최상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이미 유엔과 열강의 동의를 얻어낸 한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즉시 유엔 사령부와 공조해 진입을 시작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진격로를 뚫고
지뢰밭을 제거하며 휴전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 명분을 차단하고 군사적으로는 미리 포섭해둔 북한 내부 조력자들의 안내를 받아 파죽지세로 영토를 점령해 나갑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유엔군이라는 강력한 방패막이와 함께 진행되어야겠죠. 중국의 개인 명분을 희석시키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종적으로 북한 주민 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민주 통일을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뺨치는 정교한 기동 작전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여전히 가장 큰 변수는 중국군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입니다. 중국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충돌 여부보다는 어디서 멈출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격 한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사전에 치밀한 협상을 통해 너희는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확실한 선을 그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1단계 평양, 2단계 청천강, 3단계 국경선. 이런 식으로 단계별 북진 라인을 확정짓고 최종 통일로 나아가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우려만 하다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닥치게 되면 정작 중국군과 마주쳤을 때 한국군이 얼어붙어 진격을 멈추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를 짚어봤습니다. 모든 연구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먼저 움직여라. 북한의 급변 사태는 주변국 모두에게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과감하게 주도권을 쥐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긴박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막연했던 미래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